네, 목격자 K 권유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월급 나가셨대요? 예, 뭐 당연히 나가야죠. 예. 어제 그 비가 오는데 우산 쓰시고 제가 방송하는 거 봤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이제 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뭐 8일로부터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첨단 장비, 최첨단 우산을 잡아줄 만한 그 뭐 클램프라 그러나요? 그거까지 예. 제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어제 한번 게시를 해봤습니다. 아, 그게 뭐죠? 우산 잡아주는? 그게 이제 제 이제 삼각대가 이렇게 있으면 예, 예. 삼각대 잡고 거기에서 우산을 잡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우산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이제 우산을 단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 그래요? 예. 이야, 역시, 아니, 목격자 K님은 일단 스마트해. 매력적이야. 심야 방송에서 많은 분들을 잠재우고 있어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도 나오셨나요? 장동혁 대표가 나오셨고 예. 어제 아주 폭우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나기 좀- 막 쏟아지던데? 예, 뭐 사실 다른 정치인 기성 정치인들 같으면 그냥 그 자리 자체를 피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폭우임에도 이제 현장에 와서 또 뭐 매체 인터뷰도 하셨고 현장에서 예. 그리고 어제는 피켓 제작을 해줬습니다. 어제 피켓 제작. 예, 예. 부스 아래서 이제 피켓 제작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씩 받고자 이렇게 줄을 길게 서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사연 듣고 어떤 내용 적고 싶은지 물어보고 눈 맞추고 대화하면서 또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면 또 반갑게 맞이하고 예, 예.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시민들과 정말 말 그대로 혼연일체 한 해가 돼가지고 같이 투쟁하는 그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의 당대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아예 처음입니다. 그죠? 예. 이제까지 아예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긴 기간 동안. 소통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지지자들에게 공감하는 이런 당대표가 처음인데. 일단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 예. 민주당은 늘 이랬어요. 그래요?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예. 뭐 야당의 어떤 야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 수십 년, 그 반세기 전부터 광장에 나와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 어떤 광장 세력 규합하고 조직화하고 예, 예. 커넥션 만들고 소통하고 그걸로 결국 자기들 권력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문제가 뭐냐면 당내 그 문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야당일 때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너무 이상해요. 그거는 국민의힘 원내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외곽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재래식 푸세식 매체들도 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야당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의석이 숫자가 적다 정도가 아니라 좌파가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럼 당연히 광장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아무도 시민들이 없어도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야 돼요. 악법들이 통과될 때마다. 그런데 국민들이 나와서 싸워주고 있는데 그거를 저기랑 선거야 돼라고 하는 게 지금 원내 우리 대표님 이 표현 쓰시더라고요. 네. 십선비들입니다. 십선비들. 예, 정말 다른 표현이 별로 맞지가 않아요. 십선비들이에요, 정말. 예. 제가 그 표현 쓴 거는 10명 정도 된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 줌이죠, 한 줌. 예. 그런데 왜 이런 당내 문화가, 싸우지 않는 당내 문화가 언제부터 왜 생긴 걸까요?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뭐랄까요, 이 어떤 국가를 위한 소명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예. 오로지 자기가 자기 뭐 인생에서 출세도 겪어보고 자산도 모아보고 혹은 자산 물려도 받아보고 지역에서 토호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이모작, 내가 누릴 거 다 누렸으니 한번 배지도 한번 달아보자. 이런 사람이 불과 100 몇 개밖에 안 되는 배지 중에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싸우고 희생할 생각 전혀 없어요. 나라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어떻게 살이고 있을까? 혹은 어떻게 저짝에 부역할까? 그런 거 따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는요,
뭐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하다가 뭐 구의원도 하고 뭐 시의원도 하다가 뭐 구청장도 하다가 뭐 이렇게 저 경기도 어디 광명인가 어디 가면요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데 민주당 제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사람의 스토리는 보면은 30대부터 그냥 완전히 그 아스팔트 헤딩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뭐 시민운동도 하고 뭐 노동조합 운동도 하고 뭐 그래서 뭐 구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유권자들하고 밀착돼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한테 공천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당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당인가? 뭐 전부 뭐 장관 아니면 뭐 부장검사 이상이고 뭐 대학 교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은 반면에 이번에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도 보세요. 그 최민희 월간 말지 기자 아닙니까? 옛날 그 아주 급진 좌파. 그다음에 황금똥 아줌마. 그렇죠. 황금똥 아줌마. 그다음에 서미화는 소수 장애인 인권 투쟁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민수 뭐 언론 국민일보. 또 그다음에 이성윤 뭐 법조 출신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은 제가 저 2020년 총선 그 백서를 분석해서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전국을 돌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유권자들.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폭삭 망할 것 같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할배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온갖 개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느리지만 그리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 변화가 확실하게 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8.15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했는데 예. 무슨 일이 있었냐. 8.15 올림픽공원에 나온 게 처음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몇몇 우리가 얼굴 아주 눈에 띄는 얼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몇몇은 아예 장동혁 대표 바로 뒤에서 앵글에 사실 그거 굉장히 박성민 구자근 의원. 예. 굉장히 그거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적극적인 의사. 자기가 거기 서면 정치인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어디 서면 그 카메라가 어떻게 잡히는지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자리는 무조건 모든 매체의 카메라에 다 잡히는 자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주 강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쪽과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게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했으나 한 명의 올림픽공원 처음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야. 장동혁 신드롬이 생겼구나. 김민수 최고가 그래서 초기부터 그렇게 목소리를 낸 것이었구나. 예. 그때 어떤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참 미안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 예. 늘 힘들잖아요. 힘들죠. 처음에 욕 먹고 막 비난받고 머리도 깨지고. 압박받고 예. 그런데 커피도 흘리고. 상처도 나고 예. 그런데 참 그거 어떻게 했나. 미안한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면서 여기 와서 내가 직접 내 육안으로 보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것 혹은 레거시 미디어한테 듣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 현장에 나온 사람만큼은요. 예. 지금 주류 매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 맞습니다. 본인이 본 게 있는데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그 1,800명. 1800명. 야, 깜짝 놀랐습니다. 1800명 왔는데 뭐예요, 지금? 재난 문자 와요? 아니 이영풍 TV 그 순대 받으신 분만 1,100명인데. 그렇게 하면 집계가 되겠네요. 네, 순대 그 어떤 몇 인분인지 준비를 했으니까. 네, 1,100인분 준비했죠. 와, 그런데 그거를 1,800명이라. 1,800명. 날조입니다. 날조. 아니 뭐 거의 뭐 그럼 혹시 낮잠했어. 순대가 5병이어 기절이 발생했나요? 계속 다 먹었는데 저만 못 먹은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안전문자 보내는 기준으로 어떤 그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예. 1제곱미터당 6명이 들어가야지 안전문자가 와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밀집도가 그 정도 돼야지 안전문자 보낸다. 왜 공무원들은 근거 없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니 딱 아주 기계적으로 근거를 딱딱 지켜서 하지 않습니까? 예. 안전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1m씩입니다. 거기에 예. 6명 들어가면 얼마나 빡빡한지 딱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 현장 가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섰어요. 심지어 그 계단 앞에 장동혁 대표 서 있는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1제곱미터당 10명씩은 들어갔어요. 왜? 정말 그렇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죠. 앞 사람이랑 닿은 상태에서 서로 밀치면서 막 파도 타가면서 불편하게 있었어요. 이제 방송 카메라 딱 세워놓고 계속 좌우에서 흔들어가지고 화면 흔들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아니 그 계산을 하면은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저기 댓글도 나오시지만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 짜장면은 2,500그릇. 야, 영풍 TV 순대는 1,100개. 그럼 합치면 3,600. 일단 그거만 해도 3,600 아닙니까? 야. 근데 무슨 1,800명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근데 왜 저는 둘 다 못 먹었냐고요? 아, 일하신다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가 얼마나 그냥 뭐 날조.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다라는 걸 네. 현장에 온 의원들은 보면서 이제 김민수 최고한테 한 말 같이 예.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너무 달랐구나. 진짜 있구나. 장동혁 신드롬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뭐 80년 초중반 아닙니까?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렇지 않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야성에 가득 차가지고 막 제로탄 막 맞고 그냥 그 경찰 닭장차에 그냥 잡혀 들어가고 막 고함 지르고 이랬던 게 야당 국회의원으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올공대회에 한번 나와보고 나서 이야 장동혁 신드롬이 뭔지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강 이제 느낌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게 싫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보기 싫은 거지. 예, 그거 보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그렇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선수가 좀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우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요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힘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저 좌익 진영이 이 지금 특검법이라는 걸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림픽공원에 이 애국 시민들의 에너지를 잘 규합한 것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예. 장동혁 대표가 참 저런 거 보면 이 충남 보령 출신의 특유의 그 뚝심과 끈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요. 보령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저런 끈기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보령산인지 서천산인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저렇게 끈기 있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결심하고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인 혹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혹은 인내심 있는 사람들도 신체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어쨌든 정치적 한계가 여기까지다. 그냥 대강 그려놓는 그 선이 있잖아요. 올림픽 공원에 나오신다? 아무리 그래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하실 일도 있고 하실 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사람 몸이 한계가 있다. 한 달 정도, 2달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석 달을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시고 여기 그리고 한 분이 예. 댓글 이런 거 썼습니다. 충청도는 은근과 끈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말이 저는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그 8일차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훗날을 생각해서 저 단식을 지금 그만두라고 약속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렇죠. 단식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한 20여 년 전에 단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알짜 단식, 물과 소금만 먹는 알짜 단식. 제가 단식하는 자리에 하필 제 머리 위에 CCTV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거 다 지키니까 뭐 민노총 사장 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단식 책에 나오는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 몸이 뭐 첫날 배 안 고픕니다. 이튿날 되면 엄청 배고프고 3일째 오후부터는 좀 괜찮아. 서서히 배가 안 고파요. 4일째부터는 갑자기 막 눈이 멀리까지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뭐 냄새도 엄청 잘 맡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국에 이 분장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명 받으면 번들거리지 않게. 쫙 분장하고 지나가는 아나운서들 보면 냄새 확 나요. 화장 냄새. 그리고 뭐 5일째 되면 그때부터 약간 좀 사람이 어리버리해지기 시작했다가
7일째 저도 쓰러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119 실려갔는데 기억납니다. 예. 7일째 되니까 눈 뜨고 있는데도 그냥 검은 커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픽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8일차 그렇죠. 오전 11시까지 그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왔잖아요. 제가 2일차, 4일차, 6일차 거기 라이브 방송하러 갔었잖아요. 롯데월드홀에. 네. 아유, 뭐 제가 해봤기 때문에 2일차, 4일차, 6일차 되니까 막 그냥 걸어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싹 다 빠졌어 그냥.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 큰일 났다. 일주일 되면은 체계는 분명히 정상이 있는 일주일 7일차 8일차에 쓰러진다고 하는데 이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참아가면서 텐트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장동혁 대표 좀 독한 사람이네. 끈기 있네. 뚝심 있고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단식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물도 안 드시는 단식을 했거든요. 예. 너무나 그거는 진짜로 이거는 어떤 생명을 굉장히 크게 빠르게 그 어떤 걷잡을 수 없게 뭔가 대처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극구 말려가지고 한 3일차인가부터 이제 물은 드셨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가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장동혁 대표 보면서 저는 전형적인 도회적인 마스크지만 완벽한 사투리 방송인데 충청도 분들의 저 끈기 뚝심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돌 굴러와요 이러면 이미 돌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끈기 또 와요 이러면 그 다음 돌도 지나간 겁니다. 행동이 느리지만 끈기 있게 따박따박 가는 저 뚝심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올공 국민 대항쟁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 얘기하는데 이재명 단식 떠오르네요. 이재명 단식은 퇴근하는 단식이었어요. 그 단식은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동혁식 단식이 있고 나이롱 단식이 있습니다. 나이롱 단식은 다 압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제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 중진들 이 국민의힘 14명이 있는데 포항의 김정재 의원은 무슨 이유로 인지 몰라도 어제 비공개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13명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이들의 주장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줘 보세요.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일제히 보도됐는데 삼선 중진들이 사실상 쿠데타를 선언했는데 1번 장동혁으로는 총선 대선이 힘들다. 장동혁 메신저가 훌륭하지 못하다.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안 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1번부터 1번부터 장으론 총선 공천 힘들다. 장으론 총선 공천받기 힘들다. 내 공천 힘들다. 나는 이미 튼 것 같다. 장한테 찍혔다. 내가 관계 좀 많이 들었다. 역시 스마트. 난 망했다. 하시네. 역시 우리 그러니 목회님 스마트 하시네. 내가 살려면 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뻔한 이야기지. 예. 저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김기현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없어. 그래서 한동훈 가발 씌워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총선 역대급 폭망했어요. 폭망했죠. 여당으로서 그렇게 폭망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들은 다 살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그렇게 진 적이 있어요. 2020년에. 그리고 그 선거는 우리 굉장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이 와가지고 했던 선거는요. 우리가 우파 정당으로서 경험해 본 적 없는 폭망이었어요. 여당으로서도. 말도 안 되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드밴티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핵심은 한으로는 그 어떤 총선도 힘들다. 대선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 본인들 이야기네, 그 지금. 총선에 내가 공천받기 힘들다 이 소리네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예. 우리 총선에서 우리가 100석이 되냐 50석이 되냐 관심 없어요. 내가 공천 받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본인의 총선 공천이 힘들다는 소리군요. 내가 공천 못 받고 국민의힘이 200석 된다? 더 배 아파. 막 미칠 것 같아. 막. 와, 나는 은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싫은 거야. 완전히 그러니 고인물입니다. 3선 정도 했으면 이거 꿀을 3번 빨았으니 예. 너무 이거 못 떼죠. 못 끊죠. 그 약도 오래 먹으면
거기에서 그 부작용이 생겨도 약을 바로 끊어도 그 부작용이 사라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예. 자, 메신저로 훌륭하지 못하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장동혁 대표 연설 잘하던데. 그 메신저로 훌륭하다고 들이대는 대안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 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제가 이 사람이 총선 때 그 예. 지원 유세를 어떻게 했냐? 예. 해운대 갔어요. 해운대 예. 가면 거기 이제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예, 갑을 맞습니다. 한 명은 주진우, 한 명은 김미애였어요. 김미애. 예. 여러분, 저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우리 주진우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김미애 후보를 정상입니까? 이거는 훌륭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고장난 메신저다. 고장난 메신저다. 아하. 결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결핍이 너무 심한 메신저입니다. 이런 거 갖다가 강매하려고 지금 장동혁 메신저를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김민 최고가 이야기한 올림픽 공원 처음 나온 사람이 장동혁 대표 신드롬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예. 그 사람은 본 거예요. 그 딱 현장에서 보고 알았죠. 그죠?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메신저로서 훌륭하고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를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 연설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10만 명의 군중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짜릿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는 걸로 보면 똑같은 소리죠. 저게. 전원 교체 안 하죠. 당연히 지금 이제 전원 일단은 임기 종료 개념이고 예. 새로 뽑는데 전원 교체 안 당합니다. 분탕만 교체됩니다. 나는 당협위원장 계속 하고 싶어.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3선이나 됐는데 3선 현역인데 당협위원장으로서 교체당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계속 꿀 빨고 싶으니까 예.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랑.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저게 이제 제일 제가 볼 때 충격적인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반란 아닙니까? 반란? 이거는 이제 한 3-4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아니 원내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뭉칠 수도 있죠. 예. 근데 저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데미지를 꽤 많이 입은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예. 장동혁 대표가 확 치고 나가고 정점식이 슬슬 힘 빠지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가장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저 이제 만찬 자리에도 동석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자 의원 정책위 의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점식은 박수영을 정책위의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그 사건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예. 하나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 지방선거 때 역할을 했는가? 이걸 했는가? 공천 제대로 했는가? 공천 이후에 선거를 위해서 뛰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걸 안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데미지를 입죠. 장동혁 대표는 박수영 정책위의장을 반대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저도 나왔어요. 예,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박수영이랑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놓고 친한계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물론 한동훈에 관한 메시지가 있긴 했습니다만 제일 포인트는 이거죠. 어떻게 부산북갑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한 번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지.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목격자입니다. 우리 목격자 L입니다. 예. 자, 이 카드 좀 내려주시고. 네. 제가 목격자입니다. 그때 그래요. 맞아요. 부산 북구갑에 공동선대위원장이 언론 보도 보면 나옵니다. 김민전, 주진우, 박수영, 이영풍이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 김미애 의원은 지지 연설을 왔었어요. 주진우 의원은 한 번 왔었습니다. 유세차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주진우 의원은 당시 부산시장 중앙선대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한 번 왔어요. 한 번. 제가 기억합니다. 김민전 의원은 박민식 의원의 전 장관의 대학교 동기입니다. 똑같은 동양 부산이고 그렇죠. 해서 2번 왔어요. 2번 와서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저는요 아침 8시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맞아요. 매일 선거 끝나는 그 한 2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매일 8시 출근 저녁 퇴근 뭐 이렇게 했는데 박수영 의원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으면 안 온 겁니다. 심각합니다. 네. 예. 아 그걸 그 감안했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성이 있는가, 당을 위한 충성심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선거에 이기려는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당이 잘 되길 바라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장동혁 대표는 그런 면에서 어떤 합격과 낙제를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하냐라는 아마 입장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면서 바로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원한다는 사람으로 보도 나온 바 임이자 그리고 조정훈 뭐 요 정도 그렇죠.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본 게 꽤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최근에 지금 정점식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자기 그립이 약해지면서 이거를 항복하듯이 한 것이 아닌가. 대표와 그동안 대표의 각 세우고 목리 부리다가 이제는 투항하듯이 항복하듯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시각이 정점식 혹시 그림 약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가진 누가 그러겠습니까? 분탕종자들이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를 데미지 주고 싶은 사람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장동혁 대표하고 계속 어긋나길 바라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야 정점식 힘 빠지면 안 돼. 정점식 중심으로 뭉치자는 말 하자.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패싱까지도 의미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어제 그 만찬을 같이 했다는 13명의 삼선 중진들 누군지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 또 목격자 K님의 예리하고 스마트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K. TK들은 보면은 누구냐? 좀 화면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기, 경북 경주의 김석기, 경북 김천의 송원석 전 직전 원내대표, 경북 영천 청도의 이만희, 경북 상주 문경의 이미자 지금 정책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보면 원내대표 경남 통영 고성의 정점식, 부산 연주의 김희정,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고 윤한홍,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강원 충남에도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경기 이천시의 송석준,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군 을 김성원, 그 다음에 강원도의 속초 인제 고양 양양군 이양수, 강원동의 태백 삼척 정성군 이철규 이렇게 13명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그동안 강경하게 이야기한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들의 입에서 아까 저희들이 카드 뉴스로 보여드린 그 4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저기 그 누구죠? 송석준 같은 경우는 뭐 SBS 방송 나와가지고 장동혁 찌질하다, 뭐 물러내야 된다, 뭐 이 따위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맞아요. 예. 성일종은 좀 KBS에 나와가지고 한동훈하고는 뭐 힘을 합쳐야 된다. 장동혁 진퇴는 민심을 읽고 해야 된다. 그게 나가라 이 소리죠. 그죠? 그 민심 좀 읽으세요. 올림픽공 나가가지고. 올공 나오면 민심을 읽을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13명. 뭐 다는 아니겠지만. 뿐만 아니라 윤한홍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찐윤이다. 뭐 심지어 언더 찐윤이다. 찐찐윤이다. 뭐 예.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만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돌연 그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나 뭐 간담회에 참석을 했나 장동혁 대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각세우고 투쟁하는 걸 가지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한다. 그럼 똥 묻은 개가 장동혁이고 겨 묻은 개는 이재명이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뭐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각하 저를 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으니 지금 이 특검 수사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 이번에
최근이죠. 8월달 돼서야 출석 조사 받았습니다. 뭐 약점 잡힌 모양이지? 뭐 윤한홍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2022년에 뭐가 있었다. 물론 저는 이제 프레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내란 특검이 하는 건 거의 다 프레임이라고 우리는 예. 받아들이는데 예. 희한하게 부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뭔가 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의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부역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진짜로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로 자, 큰 우리 문제가 될 게 있나? 스패너님들 저 방금 그 쭉 올려주셨던 국회의원 의원회관실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항의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같은 경우에는 항의 전화번호 쭉 올려주세요. 예, 신성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설 특검은 12월 달에 이제 올라왔죠. 예. 예, 뭐 그때는 기권한 것 자체가 눈에 띄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기권하면 됩니까? 그거 반대해야지. 예, 지금 당연히, 우리 예. 스패너님께서 전화번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TK, PK, 경기, 강원, 충청 이렇게 쭉 전화번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개인 정보 아닙니다. 이거는 저 국회의원 회관실, 의원 회관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 뭐 예를 들자면 송석준 의원 저 784에 3하나 6하나 제가 이거 인터넷에 가면 다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는 이 개인 정보 아닙니다. 그 전화하셔도 왜 오늘 언론 보도 봤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좀 해명을 해보시라고 항의 전화를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스톡홀름 증후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한테 동조하는 것이고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범죄자가 플리 바게닝 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행태는 거기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 신성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검 법안에 대한 합의안에 대해서 비공개 의총을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거 지금 추인하기에는 지금 이르다. 그리고 추인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추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레버리지 삼아서 더 좋은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특검 법안이 필요하다. 예. 이걸 공란으로 맞춰놓고 지금 우리가 합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올라온 신성범, 서지영 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이야기 해버리면 예.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신성범인 겁니다. 다른 그렇군요. 한 명은 이제 서지영 부산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신성범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습니다. 특검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 합수본 단계에서 신청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누가 음모론자죠? 그러니까요. 신성범이 음모론자였습니다. 예.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한 한 뭐 4명, 5명 정도의 늘 분탕 쳤고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던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워딩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송석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사람이 가장 저질스럽게 뭐 찌질하다 이러면서. 네, 뭐 거의 뭐 뒤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막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 실명을 걸고 하지 않은 익명 보도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송석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는 뭘 문제 삼으면 되냐. 이 자리를 만든 정점식을 비판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당신 때문에 이런 당내 어떤 화합을 깨는 쓰레기 같은 기사가 만들어졌다. 당신이 판을 깔았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점식은 도대체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가. 심지어 더 중요한 건 거제 통영에서 역대급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폭우가 쏟아져. 새벽 4시 40분에 20대 청년이 예. 정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산사태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지역구인 사람은 그 뉴스를 보자마자 모든 일정 취소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정점식은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삼선 내 동료 의원들 만나가지고 우쭈쭈 받는 것이었어요. 나 우쭈쭈 받고 장동혁 대표 나빠 떼찌 그거 해달라고 지금 자기들 지금 팀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파 정치한 겁니다. 이거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아차 싶으니까 어떻게 됐죠? 어제 밤에 부랴부랴 통영 내려가는 일정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랑 같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어떤 참사 현장이라든가 그 수재민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위로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어제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제가 보니까 강원도의 그분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분이 지금 댓글을 올리죠. 강원도의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최근에 원내 대책회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왜 부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데 원내 멤버가 아닌데. 자, 원내 대표는요. 특히 이제 정점식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국회의원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원내가 아닌 그 외연으로 가는 일들은 당무다라고 봤습니다. 예. 당이 당 차원에서 지금 원 밖에 다른 우리 당내 정치인이건 뭐 지자체장이건 아니면 아예 그렇지 않은 외부 인원이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림은 늘 당의 일이었어요. 예.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를 규합하고 원내에서 전략 짜고 원내에서 투쟁의 전선을 만들고 원내에서 중요한 법안의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일의 50% 이상의 일은 뭐냐? 상대당 원내대표랑 협상하는 거예요. 그 역할하고 당대표가 싸우고 원래 그거 하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야합하라는 건 아니고 예. 어떤 합의로 풀어갈 수 있는 거를 하는 역할 이 사람한테 그걸 맡기고 당대표가 더 크게 성 굵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과 맞서가지고 어떤 협상을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하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원내대표 투쟁력 없다.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그런데 왜 자기 소관도 아닌 당무에 해당하는 당대표의 거취를 가지고 자꾸 알고 하냐.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맞습니다. 최근에. 원내대표로서 태도가 잘못됐고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고 의도가 아주 나쁘게 읽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굉장히 잃고 있어요. 예. 그런 정점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계속 주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거죠. 정점식 같은 경우는요. 공천을 받아도 낙선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없이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서 동물 같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열리는데 여기 4명 그 카드를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4명이 누구냐? 서범수, 진종호, 권영진, 조경태입니다. 징계 심사에 들어가는데 요거 처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엄중 징계해야 됩니다. 예. 각각이 사실 그냥 민주당 같으면 전부 다 제명이에요. 싹 다 제명. 예, 뭐 볼 것도 없어. 싹 다 제명. 다들 사안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 뭐 박덕흠 낙선 운동 뭐 저 정도 가지고는 사실 별로 느낌 안 오잖아요. 내란 세력이라고 예. 민주당에 팔아먹었어요. 예. 박덕흠 후보가 내란 세력이니 거기에 표 주지 마라 라고 해서 실제로 원래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이루어지는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정해져서 줄 세우기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국회 내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문화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 본인도 후보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후보로 나왔잖아. 이번에 후보로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 자체가 조경태는 그 만에 전시에 저런 행동을 하면 즉결 처분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윤리 즉결 처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권영진 같은 경우는요, 멱살 폭행을 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는요, 빠루를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빠루 그것도 상대당이 가져와가지고 행사하던 거를 들고 여러분 국회 지금 이런 게 난무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맞아요. 문제 삼아가지고 그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에
이렇게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맞습니다. 형사처벌 그렇게 갔었습니다. 진종호의 저 지금 무소속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지금 뭐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의혹 굉장히 심각한 의혹입니다. 자기 보좌진이 그 친한계 유튜브 채널에 역할을 했다, 그렇죠. 기여를 했다 그런 이런 의혹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매체에 나와가지고도 아주 자기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해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재차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저 사람 약간 언어 능력도 좀 의심스러운데 그 정도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범수의 돌려차기 망언은요, 이거는 그 당일날 바로 제명됐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단순히 어떤 피해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안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없을 때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어떤 우리가 공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분을 사버렸어요. 그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야, 참 민주당 운도 좋다 혹은 야, 서범수 참 고맙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그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뻔했던 민주당 이재명이 그 화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피해자와의 문제는 피해자 풀면 되지만 지금 이 당이 해 나가고자 하는 이 이재명 정권의 나쁜 악법들과 투쟁하는 전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4명에 대한 윤리위 징계심사 좀 강하게 세게 일벌 100개씩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많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책임 당원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오늘 방송 되게 유익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 진짜 위기에 있죠.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한 5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매주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5주 연속 떨어지는 거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예. 자기가 아마 5주 전쯤에 지금 바닥이구나, 다음 주에 올라가겠지. 지금 바닥이구나, 다음 주에 올라가. 이거 5번 한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김어준의 여론조사에서도 치명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40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3자 나올 뻔했어요. 야. 김어준 여론조사에서.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표집이 좀 그렇다, 표집이 그쪽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던 평가하던 곳인데 그렇게 나왔다. 예. 이거 정말 저쪽이 지금 정말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다. 그 상황에서 김민석이 당대표 됐다고 안전한가? 아니죠. 저쪽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어제 그 전당대회 당선자들 쫙 서 있는데 다들 표정이 표정뿐만이 아니라 눈빛이 다들 지금 서로 다른 곳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아요. 예. 자, 우리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친청계, 청며 들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친문계, 친노계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져 왔던 노사모 이렇게 이어져 왔던 친청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온 그런 좌익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아하. 이재명의 어떤 실정을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그 개헌 관련해 가지고 트위터 X에 쓴 글을 거기에 달린 댓글을 봤는데 이재명이 직접 자기가 박제를 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딱 박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우파다. 이 장동혁 대표가 하던 말 똑같이 하네. 우파다라고 해봤더니 푸사가 유시민이고 노무현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정책의 맹점들, 심지어 이 개헌 음모, 그 공소 취소, 야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거기에 누가 화력을 부어준다? 청며든 사람들이 화력을 부어준다. 그렇군요.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 우리가 지금 이 인지전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손수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사람 다 블랙 패션이네요. 네, 블랙. 네.
자. 블랙 자주 입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연휴 동안 우리 8.15 올공데이 때는 예. 또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 뵀었고 또 연휴 동안 부산 예, 예. 다녀왔었습니다. 예. 8.15 올공대 이거 앉아 계시는 거 제가 봤어요. 네. 제가 행진 장 대표랑 같이 했는데 예. 마지막에 그 1-2 앞에 가실 때 예. 길을 잃었어요. 어허. 사람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예. 그 대표님 뒤에 따라가다가 놓쳐가지고 아, 예. 마지막에 그 이제 1-2 앞에서는 제가 못 뵀었는데 그 앞에는 계속 제가 예.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8.15 올공데이 네. 때 그 국회의원들 한 20명 그렇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한 40여 명 네네네. 그리고 책임 당원들 엄청나게 많이 오셨죠, 많이 왔던데 오셨죠.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대성공으로 제가 보니까 이거 성공을 넘어서 거의 역대급이었죠. 예, 예.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자발적인 이런 이제 집회 현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없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올공이라는 공간이 되게 자발적으로 다 오셨지 어떤 주최하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이 문화적이고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이 현장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였다. 네. 그리고 너무 정말 많이 오셨고 그 열기가요. 이 대표님이랑 쭉 그 현장을 한번 쭉 이제 돌았는데 다들 뭐 20, 30대 할 것 없고 60, 70대 어머니들 아버님들도 예. 다 붙잡고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열기도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 네. 사실 저도 그 이제 밤에 그 이제 장 대표께서 거기 뭐 계단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데 이제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맞아요. 그 장동익 대표하고 악수함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또 밀려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2012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한 번 그 인파와 에너지를 느껴보고 이번에 또 한 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 손 한 번 잡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몸싸움과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시급합니다. 현장 열기가. 제가 이번 올공데이 때 또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솔직히 저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이 정치계 입문이 아주 오래 되셨고 잘 아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저 군중 동원력이 있는 저런 스타성이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죠. 정말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 이제 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스타성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렇게 짠하게 다가오는 정치인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우리 진영 쪽에서 정말 드물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거의 신드롬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왔던 국회의원분들도 깜짝 놀란 어떤 그 열기랑 신드롬을 보신 거죠. 그런 정치인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니 그 올공에 집회는 아니고 이 국민 항쟁의 그 현장에 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송파자매 이런 국회의원들은 그 오지도 못하잖아. 오면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성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는 거죠.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현실과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걸 못 내려놔요. 지금 진정호도 보시면 징계하기 앞서서 조경태, 진정호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메신저, 이 윤리위라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이 윤리위가 잘못됐다. 뭐 나보고 한국말 못 알아듣니 자꾸 이렇게 나한테 공격한다. 제가 볼 땐 지금 약간 한국말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정으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국어 실력이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송파남매 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 국가적인 이 목소리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 못 와요. 이거는 뭐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이 국민의힘 당에 소위 말해서 이제 3선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 3선이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4, 3, 12년 임기인데 지금 다음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3선이면 한 10년 정도 정치한 사람들이고
또 4선이면은 한 12년 정도 정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꼭 3선하고 4선 해야 대통령급이나 뭐 광역자치단체장급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되돌이켜 보면 지금 3선, 4선 이분들 사실상 0선 당대표 밑에서 아부했었고 0.5선 한동훈 밑에서 아부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무슨 선수 가지고 지금 선수가 높아야 뭔가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국회의원도 3선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자주 했습니다. 예. 왜 구청장만 3선까지 하고 못하게 해요? 국회의원 본인들도 3연임 그러네. 제한 해야 됩니다.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중대선거구제 주장하면서 예. 항상 이 국회의원의 3연임 제한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예. 같은 지역에서 3연임을 하면 이미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이미 그 지역의 부정부패 세력들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만 3선하고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3선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그 제가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구청장 그러니까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은 3번 하면은 4번째부터는 못 합니다. 근데 2번 하고 1번 쉬고 1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임만 그러니까 그렇죠? 퐁당퐁당은 할 수 있죠. 아, 근데 3번 이상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은 왜 3번 이상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지자체 단체장을 3선 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는 3선 이상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 부정부패 세력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오래된 권력들과 이제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 시장들은 유착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유착이 그러면 안 됩니까?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본인들은 그 제한을 안 두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어제 이제 뭐 조간신문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건데 3선 의원들 14명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포항의 김정재 의원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불참했는데 13명이 모여가지고 13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 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 또 3선 중진 간사가 김성원 의원이네요. 또 그 경기도 동두천. 근데 거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장동혁 체제로는 차기 총선 대선이 힘들다. 뭐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13명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13명이 보면 이제 영남 지역에 일단 많아요. 많은데 한번 보시면은 나오나요? 요건 이 4선이고 이건 4선입니다. 네, 예,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자발적으로 뭐 당원 뭐 모임 이런 데서 이 사람들 규탄 성명서를 내자 이거 성명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아,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이 당원분들이 공분을 이제 표하고 계시고 이 특히 3선 의원의 간사라고 하는 이 김성원이라는 작자는 예전에 수해 막말로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먹었던 맞아요. 아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진종과 비 좀 도와야 되는데. 네, 진종화 버금가는 그다음에 권영진 멱살잡이한 권영진 그리고 돌려차기 막말했던 서범수와 같은 선에 있는 또 똑같이 친한 개예요. 그러네. 예, 예. 이런 사람인데 또 수해 막말에 이어서 수해가 난 이 상황에서 또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뭐 수해랑 원수졌어요, 김성원 의원. 예? 비만 오면은. 비만 오면은 왜 자꾸 헛짓거리를 합니까? 자, 어제 네. 국힘 3선 회동 참석장 보겠습니다. TK 지역 경주의 김석기, 김천의 송원석, 영천 청도 이만희,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면 자기는 그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통영 고성의 정점식, 부산 연제 김희정,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신성범, 창원 마산 해원구 윤한홍, 그다음에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경기도 이천의 송석준,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군 을 김성원, 네, 강원 또 2군데 이양수 이철규 이렇게 13명인데 이분들이 뭐 모여가지고 카드 좀 내려주십시오. 장동혁 체제는 총선 대선 어렵다. 장동혁 대표가 메신저로서 훌륭하지 않다. 또 당협위원장 전원 불관이는 곤란하다. 그래서 정점식으로 뭉치자.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김성원 간사 입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 모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모임하는 동안 내내 저 얘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것을 밖으로 리크시키는 거는 그 김성원이에요. 김성원이 굳이 이거를 몇 개를 딱 뽑아가지고 요거만 지금 흘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나빠요. 김성원이 지금 제일 나쁘고 아마 그 안에서 모임하셨던 분들은 우리 이런 얘기만 한 건 아닌데 싶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미자 의원처럼 샤라웃을 하세요. 우리는 그 얘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삼선으로서 중진으로서 이 당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뭐 나누기 위해서 만났다. 만난 게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볼 수 있으니까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금 가만히 계시면 그냥 김성원의 말이 여러분 모두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냥 거기에 모여서 장동혁 끌어내리기 위한 쿠데타를 모의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선 이제 의원들이 그런 억울함을 안 당하고 싶으면 김성원 말이 다가 아니라고 샤라웃을 이미자 의원처럼 하셔야 되고요. 이미자 카드 뉴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우리 용감한 이미자 의원. 이미자 의원은 제가 지난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 때도요 거의 내내 그곳을 지키는 걸 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저도 기억이 네,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심은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네. 이미자 의원이 지금 정책위 의장이 내정이 됐는데 그 김성원 간사가 이제 삼선 간사가 정점식 중심으로 위기 타개하자는 뭐 선언문을 내야 된다냐 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 반대한다. 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은 반대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네. 코멘트를 해놓고 자 근데 이제 사선 회동 그러니까 사선 의원들이 또 내일 뭐 밥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밥 먹으면 좋은 밥 먹으면서 좀 좋은 덕담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지 사선 의원들은 또 누군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의 김도욱, 대구의 윤재호, 경남 양산의 김태호, 그다음에 대구 서구의 김상훈, 경남 양산의 윤영석, 부산 진구의 이현승, 박대출. 이현승, 박대출은 두 분의 경우에는 올공에도 나오고 부산 서면의 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 집회 현장에 나왔던 분입니다. 박대출, 이현승은요. 그다음 강원도의 한기호, 충북 청주의 이종배, 충북의 박덕흠,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아주 그 맹활약하고 있고 이거 하는 김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올공 맹활약 다선 의원들. 네. 조배숙 5선의 전북도당위원장, 나경원 5선의 동작구 을, 박대출 4선의 진주시갑, 안철수 4선의 성남 분당구갑. 아니 이렇게 맹활약하는 다선 의원들도 있는데 네. 뭐 내일 밥 먹으면서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선 의원 모임이랑요 4선 의원 예고된 저 모임은요 지금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3선 의원 모임은 사실 이런 모임인지 모르고 그냥 갔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3선 모임 4선 모임이 그냥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선 모임을 가지고 저렇게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임을 한다라고 이제 언론까지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선 모임을 한다. 근데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요. 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 4선 모임에 회동에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저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저 4선 모임은 3선 모임과 회동과 이제 다른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4선 회동에는요. 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러니까 안 가셔야 됩니다. 네. 역시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적확하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내일 그 식사 자리는 막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모여가 무슨 소리 또 하려고 말이야. 응? 취소하고 장동혁 대표 파이팅하라고 격려를 좀 해줘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모여가지고 무슨 쿠데타 모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막 이 의원회관실로 전화를 하고 의원회관실 번호는 뭐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개인정보 아닙니다. 막 전화를 하고 규탄 성명서 구글 폼을 돌리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 한 10여 년 전하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너무나 다르죠. 저도 당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제가 뵙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맞죠. 이게 맞고 또 의원들은 그 목소리를 들어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이게 지금의 뉴노멀이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와서 바뀐 우리 보수 우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영풍 대표님이 주창하시는 우파는 잘 싸워야 된다라는 거에도 맞고요. 이게 지금 새로운 뉴노멀의 정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새로운 방식이고 보법입니다. 근데 지금 3선 4선 의원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올드한 보법으로 지금 정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게 올드하고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 4선 의원들 중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부산 출신이지만 좀 쉽게 하면 까자면은 아니 지난번에 우리 손수조 대변인하고 저하고 박민식 당선시키 주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할 때 그 공천하면 안 된다고 한동훈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김태호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바로 옆에 양산에 맞아요. 예. 아니 이재명하고 골프 치고 와서 뭐 개헌 전도사가 됐네 지금. 아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국민의힘 개혁과 뭐 혁신을 논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죠. 방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이제 이재명과의 골프 회동도 보면은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 의원들과 뭔가 협치를 한다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거는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요.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냥 반대편을 그냥 눈속임 해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내는 그냥 스파이 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 트로이의 목마로 삼은 게 지금 골프 친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협치가 아니고요. 그냥 야합이에요. 예. 협치를 하려면은 정통적인 이 협치 라인이 누구예요? 장동혁 대표예요. 야당의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장동혁 대표를 데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골프를 치든 밥을 먹든 그 라인을 통해서 협치를 해야지. 왜 뭔가 조금 당 대표와 거리가 있고 조금 생각이 이 국민의힘과 다를 것 같은 사람들을 쏙쏙 뽑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야합이에요. 그것은 협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야합에 이재명의 야합에 놀아났던 사람들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 요번에 이 저 골프 쳤다는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거 뭐 갑자기 뭐 개헌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지 지금 여의도 정가에 또 이런저런 첩보들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좀 정리되는 대로 이 개헌과 관련되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되는 대로 따로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윤리위 4명 그 이제 징계 심사가 들어갔는데 그 4사람이 한 발언들이 참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되었는데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저 카드 뉴스 한번 보시면은 한국말 못 알아듣나라고 이야기해서 불쾌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경태 의원은 김문수 그때 교체 시도한 사람들 전부 징계해야 된다 하고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고개 푹 숙이고 100번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한국말 못 알았냐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 굉장히 불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윤민호 위원장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이래서 네? 문제고 해당 행위를 했고 네, 막 네.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어버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내 말 못 알아듣냐 한국말 몰라요? 뭐 이렇게 한 모양이죠. 근데 이게 불쾌했다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진종호 의원님 이 말 정도가 불쾌하면 당신이 한 말에 의해서 그 돌려다기 피해자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당신이 해당 행위 하는 동안 그 우리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당선시켜 보겠다고 열과 성을 다했던 그 당원들은 얼마나 불쾌했을지 그거 생각하셔야죠. 왜 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합니까? 지능이 떨어지십니까? 제가 그 북구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그때 이 저 세탁할 옷가지들이 많아서 제가 그 세탁소 사장님하고 친해졌거든요. 북구 그 정도로 네. 덕천동에 이 방송 혹시 그분이 보시고 계시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세탁 그 소에 이제 이 옷가지를 맡기려고 막 가방에 메고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진종호 의원이었어요. 그래 가방 메고 저 사람이 왜 여기 왜 왔지? 저는 그때 좀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했는데 그날 오후인가 보니까 뭐 여기 뭐 북구갑에 뭐 월세를 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방에 있던 보좌관들을 그 SNS 팀으로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 그래서 어쨌든 뭐 기피 신청을 했어요. 기피 신청. 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박상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상수도 대표적인 친한계예요. 예전에 이제 인천 쪽에 한동훈이 이제 당협위원장을 시켰어요. 공천을 예. 받아서 당협위원장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박상수라는 사람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윤리위에서도 확실한 절차적인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진종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최대한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절차 지켜야 돼요. 네, 우린 최대한 소명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진종호가 나와서 소명하도록, 한국말 잘 알아듣고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징계 결과를 낼 겁니다. 좋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김문수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대선 후보 말하는 거죠, 그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밤 사이에 그때 비대위에서 그 누굽니까 그 총리했던 한덕수, 네. 한덕수로 갈아치우는 그래서 당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투표해서 그걸 막 저지를 했는데 그때 김문수 교체 시도했던 사람을 징계했는데 이 소리는 왜 지금 왜 합니까?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이분 조경태 의원 어제 윤리위 갔다가 나오는 장면 혹시 유튜브로 보셨는 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민주당으로 가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면전에다가 예. 민주당 가라, 파란색이 어울린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당원분들이 너무 좀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모습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맞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민주당을 뽑으라고 전화를 다 돌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가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더 너무나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뭐 김문수 후보 뭐 교체 시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때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요.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한덕수와 함께 단일화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문수다, 뭐 김덕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 그리고 비대위에서 이거를 다 열어두고 후보의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두고 얘기를 하던 거였고 예.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거 했습니까? 우리가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당원 투표에 맡겼고 그 결과에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과 본인이 전화 다 돌려서 민주당 뽑아달라. 자기가 경선에 줘놓고 민주당 보고 우리 국민의힘 뽑지 말라고 전화 돌린 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건 거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 정말 할 말이 없으시구나. 아니 솔직히 이 조경태 의원은 제가 또 부산 출신이니까 뭐 사정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3번 국회의원 했고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넘어와서 또 3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마 고만하이소. 제가 무산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하이소 마. 고만하시고 우리 뭐 손수조 이 대변인 같은 이런 새로운 정치 인물을 좀 기용해 줄 수 있도록 좀 할 수 없는지 정말 속에 천불납니다. 정말. 근데 권영진 서범수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냐? 그냥 나가버린 거야? 예, 이분들은 정상이네요. 지금 할 말이 있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권영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뭔가 사과의 메시지를 내긴 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고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사과 메시지는 냈지만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범수 의원 역시 아니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부언할 게 있나요? 아무 말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근데 사과를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내가 100번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고 너무 죄송하다. 마음의 상처를 드린 우리 당원분들께 죄송하다.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끄럽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유구무원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댓글 쓰신 김한영 님이 영풍 기자 야단치듯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히 조곤조곤 진행하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닙니다.
저 이영풍 대표로 좀 불러주시고 야단치듯이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히 조곤조곤 한 말씀 드리면 조경태 의원 마이 무트 아이가 고마소 마 됐습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올공데이 장동혁 대표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좀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올공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덕분으로 이제 이 특검이 드디어 시작이 예, 예. 됐어요. 그렇죠. 이태한 이제 특검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분 우리 한번 믿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제 다른 이제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 한 2분 정도는 좀 예. 안 됐으면 하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2분을 일단 조금 빼고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2분 올라가 분 중에 이제 이태한 이제 이분이 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딱 사실 근거한 법리에 기초한 예, 뭐 그렇게 딱히 정치적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투사 스타일도 아니라고 해요. 예. 뭐 담백합니다. 예.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예. 예. 선관위 그냥 담백하게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그런 시각 씌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이태한 특검이 다 들여다보고 서버 다 까고 그다음에 청와대 문제 있잖아요. 이 총체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청와대까지 수사하고 그 어디까지 이 부정부패의 고리가 엮여 있는지를 다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공데이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스텝은 정말 원내에서 이제는 좀 특검에 집중하면서 이 특검이 잘 갈 수 있고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막아 주시는 게 좀 다음 스텝이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소식이 들려와서 또 마음이 좀 짠하고 훈훈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른 것보다는 안보 이야기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 예. 지금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직접 이재명과의 전화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이 노땡스라고 했다, 노땡큐라고 했다, 뭐라고까지 지금 다 전언을 전하면서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고요. 한미 연합훈련은 거의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보가 정말 녹아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이제 우려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 떨어질 것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 자, 끌어내려야 되지 않나 이 사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